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임원수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. 임 변호사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? 예. 자, 지금 조국이 이제 이 주말쯤에 이제 수사가 시작된다. 네네.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정경심이 이 녹화하는 화요일 날 세 번째 네. 이제 이 소환 조사를 받고 있다. 네네. 지금 이러면서 이제 조국 동생이 네. 지금 또 화요일 날 네네. 영장 재청구가 됐어요. 네네. 이 사람이 금융권의 높은 사람을 안다면서 네. 또 건설업체, 네. 지가 건설업체를 했으니까 네. 업자한테 네. 대출받게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알선수재죠, 민간이. 네. 그렇습니다. 돈을 또 받아 먹은 부분이 추가되는 그런 상황으로 영장이 재청구가 됐습니다. 자, 이 친구 재청구되고 나면 어떻게 봅니까? 저는 뭐 100% 이 구속이 될 거라 보는데요. 그래서 뭐 당연히 좀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생각하고 혐의 내용 자체도 뭐 이전에야 이제 뭐 어떤 교사 뭐 채용 비리 관련 그것도 작은 죄가 아닌데 이제 범죄 내용 자체도 추가. 그러니까 근데 뭐 아마 영장 청구 내용에는 뭐 적시되지는 않았겠지만 결국은 조건 정도 되는 사람이 뭐 그 무슨 금융계에 뭘 알선해 주겠다는 얘기는 알선에 돈을 받았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 형인 조국의 뭐 어떤 영향력을 팔았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뭐 그 죄의 정도가 뭐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봐야죠. 예. 자, 그리고요. 지금 검찰이 이번에 정경심이한테 영장을 청구할 때 제가 아마 최소한으로 했을 거다. 네네. 조범동이 할 때 또 최소한으로 했듯이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조범동이는 최소한으로 해서 정경심이하고 엮이는 부분에 노출을 막았고 네. 또 정경심이 부분은 또 최소한으로 해서 조국하고 엮이는 부분을 막았다. 네, 그렇습니다. 자, 이 부분은 일단 영장 청구에 이것저것 많이 넣어서 아주 크게 처벌을 하고 싶겠지만은 이 기술 수사 기법상으로 네네.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시죠. 네, 그러니까 뭐 다 아시겠지만 이제 그 이런 사실 다 이제 그러니까 뭐 저희들이 의심하기로는 저희 확신하기로는 이제 조국 뭐 정경심, 조범동, 조권까지 예. 뭐 당연히 이제 일가로서 이제 이 모든 사태에 다 연루되어 있는 공범 관계인데 이제 뭐 필요한 정도로는 이제 특히 영장 청구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이 쭉 기재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에 전 내용들을 다 이제 뭐 정경심의 이제 공소장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? 또 그걸 가지고 이제 변호인이나 유심인은 막 그걸 뭐 하는 건데 어떤 피고인 쪽에 현재 또 피고인이자 피의자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 이 내용들이 모두 다 공개되었을 때는 안 그래도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증거 인멸, 증거 은닉을 시도하는 사람들한테 뭐 기회를 주는 거에 불과한 것이죠. 그래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소한의 어떤 이제 꼭 영장이 발부될 정도로 필요 정도의 내용만 추린 후에 이제 나머지 이제 피의자들, 그러니까 조범동 같은 경우도 영장이 발부될 정도 수준의 내용을 해서 추가 조사를 통해서 정경심에 대한 내용을 확보를 하고 또 정경심에 대해서도 필요한 내용만 추려서 영장을 또 발부받고 그다음에 또 정경심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서 이제는 이제 조국을 관한 내용들을 또 확보를 해서 또 조국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이런 패턴이어가지고 뭐 이런 부분들은 뭐 수사 기법으로 너무나 자연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. 예. 자, 버닝썬 의혹의 윤규건이가 경찰 출근 알선 수재로 지금 기소가 됐네요. 자, 윤규건은 공무원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공무원이면 뇌물일 건데 공무원이 알선 수재라는 건 이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? 그러니까 자기하고 직무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제 이렇게 되는 모양인데요. 저도 뭐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. 예, 아마 정상훈이하고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정상훈이가 각종 사기 사건, 뭐 금융 브로커 비슷하니까 연루대가 큐버스, 노건 CNI 그래서 이제 고소장이 2016년인가 뭐 수서서인가 어디에 접수됐는데 수서경찰서에. 근데 이제 그때 윤규건이가 무마해주고 이제 주식을 뭐 5천만 원 이상 받았다. 뭐 큐버스에. 그렇다면 경찰 수사를 이렇게 유야무야 시켜주고 그 대가로 주식을 받았으면 뇌물이잖아요. 네네, 원래는 그렇습니다. 그런데 지금 속보로 나와가지고 알선 수재가 등장했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현직 공무원이 아닌 다른 부분을 가지고 내가 이런 부분들을 좀 해결해 줄 거니까 돈 좀 주라.
이렇게 됐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좀 저도 속보 지금 관계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. 어떤 면에서는 아마 그 윤국윤 총경이 좀 관련된 내용을 쫙 다 좀 진술을 다 해서 그 뭐 검찰에서는 그나마 좀 죄가 약한 얄선 수재로 기소했을 가능성도 있고요. 예. 아니면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확실한 어떤 혐의가 얄선 수재여서 그렇게 이제 일단 기소를 해놓고 추가 수사 등등을 통해서 이제 뭐 그 뇌물로 나중에 뭐 공소장을 변경하던가 추가로 기소하던가 뭐 이런 쪽으로 좀 생각하고 있는 게 둘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윤규건이가 알선수재라는 부분이 조금 그 좀 의아스럽습니다. 약간 그러네요. 예. 그래서 이 내용도 지금 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은 이게 그좀참 의외의 경우입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그 윤국윤 총경 같은 경우는 경찰관으로서 어떤 자기가 정해진 직무가 있으니까 예. 이제 거기에 대해서 아마 뇌물죄로까지는 뭐 의율할 수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제 문제는 같은 사안이라도 그러니까 윤국윤 총경한테는 알선수재죄가 되더라도 예를 들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뭐 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지만 조국이 만약 연루되어 있다면 조국은 또 뇌물죄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자, 높죠. 그런데 이 알선수재와 뇌물에서 죄의 차이는 큽니까? 상당히 좀 큽니다. 이제 뇌물이 되면 공직자가 뇌물이 되면 그렇습니다. 액수가 좀 한 예. 5천만 원 이상 되면 이런 이제 뭐 중행위로 5년 이상 뭐 10년 예. 이상 정해되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억 원이 같은 그게 10년 이상 이제 처벌 규정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이제 그 장량 그 자기가 뭐 자해를 인정하고 예. 하더라도 5년 이상 형이 되는 것이니까 사실상 뭐 집행유예는 어렵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. 자, 그러면 윤규건이가 검찰이 윤규건을 뇌물죄에서 알선수재로 바꿔줬다는 거는 윤규건이가 다 불었다. 그러니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. 예, 그래서 검찰이 흡족할 만큼의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윤규건이에 대해서는 뭐 본 사람에 대해서 검찰이 이렇게 뭐 어쨌든 이 일의 핵심은 아니니까 그렇습니다. 일단 구속해서 기소해서 처벌은 하지만 뇌물죄는 면하게 해준 거 아니냐. 그래서 뭐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뭐 그 생각 기본적으로 뭐 사람이라는 게 끝이 없긴 하지만 예. 그래도 경찰대에 나온 엘리트 경찰관이 예. 또 전도가 유명한 그 고위 그 총경까지 이제 승진한 그 예. 경찰관이 예. 이러저러한 일들에 자기 스스로 판단으로 그렇게 예. 어떤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렇게 예.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여지고요. 예. 그러니까 누군가 확실한 뒷배가 이제 그 어떤 이 일에 대해서 어떤 지침을 주었으니까 그렇게 좀 처리했다고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예, 그러겠죠. 그렇다면은 윤국은 총경 정도 되는 그 어떤 자리 뭐 이른바 경찰총장으로까지 불리면서 실권을 행사했다고 알려진 이런 양반이한테 어떤 그 뒷배를 제공해 주신 사람이 경찰청장이겠느냐. 예. 제 생각에는 청와대와 관련된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지금 이제 검찰의 여러 가지 뭐 아시겠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 등등과 관련해서 검찰과 경찰이 지금 사실 뭐 을렁거리는 거는 있죠. 뭐 예. 인정되는 사실이고 예. 어떤 면에서 검찰의 본연의 어떤 그 자기들의 어떤 그 이익만 생각하면은 예. 어떻게든 윤국은 총경처럼 경찰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이제 고위 경찰관을 당연히 뇌물로 우율해서 이제 뭐 어떤 경찰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뭐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속된 이익에는 부합하는 것인데 굳이 알선 수재로 딱 기소했다는 것은 저도 그러니까 좀 생각해 보면은 지금 여러 가지 분위기상 윤국은 총경이 자기 적절하다. 입장에서는 대부분의 내용을 다 좀 털어놓은 게 아닌가 하는 예. 의심이 많이 드네요. 자, 그리고 지금 이제 조국에 대해서 아까 정경심 영장에 담지 않았다라는 부분이 이제 조금씩 윤곽이 잡히는데 하나는 그 정경심이가 그 이 WFM 주식을 네네. 그 시세보다 2,000원씩 싸게 네네. 뭐 2억 4천만 원 네. 정도를 받았다, 샀다. 네.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 내용을 일단은 정경심이 그 영장에는 빼놨던 거 아닙니까? 조국하고 네. 관련 네. 부분에서. 근데 이제 여기에 더 중요한 거는 그 조국이 5천만 원씩 두 번을 이제 보내줬다. 네.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. 한 번은 WFM 살 때 5천만 원을 ATM에서 보냈다. 네. 9번을 보냈어요. 네. 그 밑에 시켜서 그냥 통장으로 보내면 될 건데 왜 저렇게 번거로운 짓을 지가 조국이 ATM 앞에 서서 청와대 근처에 600만 원 찾아고 또 카드 뽑아가 또 좀
의아스럽지 않습니까? 아니 그러니까 저도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고액 거래를 이제 하는 일이 별로 없어서 이제 혹시 이제 뭐 일과 관련돼서 하는 경우가 있으면은 이제 한도가 이제 이체 한도가 거의 없다시피 한 계좌를 좀 많이 이용하는 편이고요. ATM기를 한번 뭐 저 옛날에 한번 써본 적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게 뭐 신용 한도가 높지 않아서 그런지 한 번 이체 한도가 아마 600만 원인가 그 정도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하여튼 뭐 어떤 일로 해서 3천만 원을 제가 좀 ATM을 보낼 일이 있는데 한 5번 하니까 진짜 약간 손가락이 아플 정도였던 걸 기억하거든요. 근데 그거를 대한민국 민정수석이라는 사람이 혼자 ATM기 앞에 가서 그걸 했다는 걸 들어보니까 참 재밌네요. 김경률 씨가 근데 언급했는데 2010년 17년 말에 네. 재산 이 신고 내역에 따르면 정경심의 한국 탄투정권에 맡겨놓은 돈이 8천만 원 있었다는 거예요. 네. 그러면 정경심이가 그 민정수석을 그 바쁜 시간에 네. 9번을 보내려면 한 15분은 걸렸을 것 같은데 그럴 겁니다. 그렇게 하지 말고 또 ATM까지 나가야 되잖아요. 그렇습니다. 자, 조국이 운전시켜서 ATM 앞에 가자 했다. 기사 보고 대기시켜가 이렇게 하지는 못했을 거고 조용히 빠져나가서 했을 건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핀뻑이 있는데 정경심이 통장에 왜 조국이 5천만 원을 따로 송금했냐. 이게 굉장히 의아스럽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좀 ATM기 사용 구조는 좀 개인적으로 좀 의문이 있는 게 청와대에도 ATM기가 당연히 있지 않겠습니까? 네. 근데 그러니까 굳이 또 밖에 나가서 또 이렇게 했다는 것도 좀 잘 이해가 잘 안 돼요. 그러니까 통장으로 송금을 하게 되면 기록이 확실히 남는데 이제 ATM기로 보내면 그 기록 부분에서 좀 약할 거라고 보고 ATM기로 현금을 갖고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? 그러면 조국이 어디 가서 현금을 찾아다가 또 ATM으로 보내요?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? 이상하죠. 그러면 캐비넷 밑에나 현금이 이만큼 있어. 네. 그걸 가방에 싸들고 와가 ATM에 집어넣으면 그걸 한 거 아닌가. 하여튼 좀 이상하고. 그게 아니면 네. 이게 납득이 안 가는 일이 그렇습니다. 지금 네. 벌어진 겁니다. 납득이요. 그래서 완전히 조국 지 돈이 맞느냐. 이 부분이 지금 그래서 김경률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이 조국의 계좌만 열어보면 조국이 지 돈이 아닐 것 같은데 저거 한번 열어봐라.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. 또 하나 5천만 원을 더 보낸 게 놓은 게 나는 사모펀드도 모르고 코링크도 모른댔는데 코링크에도 또 조국이 5천만 원을 또 따로 보냈다는 거예요. 네. 그러니까 정경심이가 조국한테 보내라 한 거는 너 캐비넷 안에 돈 많이 있잖아. 그러니까 그 돈 좀 보내. 자기들 돈 말고 네. 주머니 돈 쌈지 돈이 아니라 네. 따로 있는 돈 좀 보내. 그것도 어차피 그냥 생긴 돈인데 이걸 좀 불리자. 생긴 돈. 뭐 그런 개념일 때 저렇게 하지 않을까요? 하여튼 뭐 그런 개념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하여튼 좀 사실 여러 가지 이상합니다. 그러니까 정경심 입장에서는 조국이 이 삥땅 친 네. 외부에서의 돈을 자기의 이 관리 돈으로 집어넣는 효과도 있지 않았겠습니까? 하여튼 이 5천만 원에 대한 이 금액 그래서 저 요즘에 이제 저희가 뭐 소송 같은 거 하고 그러면은 이놈의 현금을 이렇게 거래한 거에 대한 참 그 문제가 이제 쉽지가 않은 것이 뭐 하여튼 대략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사실 이제 현금으로 거래하신 분들이 많으셨는데 요즘에 뭐 사실 뭐 나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뭐 텔레뱅킹을 통해서 대부분 다 이제 전자적으로 금융 거래하신 분들이 워낙 많이 늘어나셔서 이제 이거에 만약에 이제 현금 거래로 이렇게 이루어진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 되게 좀 얘기하기가 좀 저희가 판사님들도 좀 이제 예전 같으면 좀 이해를 하지만 요즘에 좀 다 이해도 안 하고 이제 뭐 금전 거래에 대해서는 이제 계좌 내역이 아니면은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하는 분위기입니다. 그래서 하여튼 뭐 그게 만약 그게 자기 돈이고 뭐 자기가 그게 뭐 알고 그랬던 모르고 그랬던 어쨌든 그게 정상적인 어떤 투자였다면 굳이 그렇게 무슨 청와대도 내부도 아닌 외부까지 나가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9번 뭐 10번 막 이런 식으로 ATM기를 이체한다는 게 하여튼 좀 이렇게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람들 이제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렇게 많이 그래서 하죠. 말입니다. 그런데 한국투자증권에 아까 10억이란 말이 있었는데 또 8억이 맞는 모양이에요. 8억은 확실히 있었다는 거예요. 그러면 정경심이가 한국투자증권에 예수금 8억을 그러니까 폰뱅킹으로
이쪽으로 옮기는 거는 얼마든지 가능했을 건데 그렇습니다. 굳이 바쁜 그때쯤에 얼마나 집어넣을 사람이 많았겠어요. 그러니까요. 그 바쁜 조국을 하여금 밖으로 나아가 9번의 ATM을 했다. 그래서 김경률 회계사는 그게 조국의 돈이 아닐 거다. 8억이나 있는데 5천만 원을 굳이 번거롭게 ATM기에서 9번을 보낸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죠. 어떤 목적이 있어서 지금 누군가의 다른 돈을 보낸 거 아니냐. 지금 그렇게 지금 하는 거네요. 근데 남편이 배우자한테는 이렇게 굳이 할 이야기가 없더라는 거죠. 그쵸. 자, ATM기를 통해서 600만 원씩 8번, 200만 원 한 번, 9번을 번잡하게 부부간에 이렇게 거래를 하는데 통상적으로는 조국이 마누라한테 내 5천만 원 생겨서 줄게 하더라도 그럼 나중에 줘. 그렇죠. 그러면 집에 싸서 집에 갈 때 들고 가서 주면 되잖아요. 그렇습니다. 그런데 그걸 ATM으로 이렇게 아니 이걸 또 보통은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뭐 아주 바쁘진 않지만 이제 뭐 좀 집안 관련된 일이거나 이제 뭐 이럴 때 아무래도 이제 안사람한테 좀 많이 의지하게 되는데 당연히 이제 제가 그거를 뭐 어떤 해당하는 업체에다가 제가 송금하기보다는 이제 뭐 그 안사람이 원하는 이제 금액을 안사람 계좌에 이제 이체를 해서 이제 안사람이 이제 그 처리를 하는 그런 경우. 게다가 지금 정경심과 조국의 이때까지 주장은 뭐 사모펀드 관련해서 조국은 그러니까 정경심 마찬가지지만 뭐 특히 조국은 전혀 아는 바도 없고 관여하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? 그럼 당연히 만약에 뭐 부부끼리 어떤 뭐 돈이 좀 뭐 필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배우자한테 계좌를 보내고 배우자가 이제 처리하는 게 맞고 게다가 이제 뭐 한국투자증권에 뭐 돈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또 그 김모 PB가 또 이제 그 정경심에 관한 일들을 쭉 봐주고 있으니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본인들 확인만 되면 간이하게 한국투자증권에서 바로 이제 돈을 보내줄 수 있는 거 하니까 이렇게까지 굳이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. 그래서 이것도 그냥 참 5천만 원이 본인의 급여를 모아서 이런 식으로 ATM으로 주가 조작하는 주식 사는 순간에 보냈다. 그 정말 이건 이해가 안 된다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조국이 또 5천만 원을 한 번 더 보냈다. 그래서 그 5천만 원을 한 번 더 보낸 것은 코링코에 지금 돈을 넣을 때 또 조국이 보고 5천만 원을 한 번 더 보내라 해가 넣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정경심이는 조국이 돈을 좀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일단 조국이 관리하고 있는 뭐 출처가 어딘지 모를 돈이 있다면 그걸 어떤 행태로든 어떤 요런 일일 때 좀 들어오게 해야 되겠다. 그래서 좀 뭐 보내 이렇게 하니 조국은 또 뭐 평화를 위해서 또 저런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서 그때 돈을 좀 넣은 거 아니냐. 그러니까 정경심이가 한 투에 10억이나 8억은 그건 내 돈이고 너도 좀 내. 너 돈 요즘 많잖아.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면 보낼 건데 이 흔적을 좀 물론 민정수석이니까 본인이 굉장히 그런 걸 의식하고 있으니까 흔적을 좀 안 남기려고 밖에 나가서 ATM으로 보냈다. 참 기가 차는 이야기죠. 기가 차기도 하고 좀 기본적으로 좀 조국이나 정경심이 하는 일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좀 덜 떨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. 많이 덜 떨어졌죠. 네. 당연히 예를 들어서 그걸 좀 숨기고 싶으면 뭐 5천만 예를 들어 5억도 아니고 5천만 원 정도면은 뭐 5만 원권으로 바꿔가면 몇 장 안 되지 않습니까? 그러면 뭐 자기가 좀 어차피 뭐 저기 뭡니까 그렇게 나와가지고 ATM기에서 9번을 이체하는 시간이 집에 좀 갖다 줘라고 부하 시키가 맞습니다. 운전기사한테 우리 집에 이거 좀 갖다 줘라 책이다 하고 하면 그 부하가 열어보겠어요. 그렇습니다. 갖다 주면 그걸 되는 거네. 그렇죠. 참 좀 이상하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좀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정경심이가 저렇게 사업을 벌려가지고 거의 행태만으로 보면 정말 엄청난 사업을 벌였는데 거기에 반해 2천원 먹을 거라고 처음에 그러려고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그 다음에 주식 산 사람 이름을 정경섭이라고 아예 가명을 하려면 완전히 가명으로 하지 정경심을 정경섭으로 이 또 뭐 하는 거예요? 그러니까 좀 하여튼 욕심은 많은데 욕심은 많은데 그러니까 돈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잘 모르겠고 남을 믿을 수는 없고 하여튼 그러저러한 부분들이 아주 총체적으로 됐는데
이제 뭐 그 참여연대 이제 원래 그때 계셨던 김경률 회계사님 이 양반도 참여연대 있으면서 이제 이런 관련된 사모펀드 이제 이런 뭐 특히 뭐 삼성 같은 데를 들여다봤으니까 얼마나 이런 것들이 화나겠어요.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이 양반도 딱 보자마자 아 이거는 이제 이건 뭔가 많이 이상하다. 뭐가 많이 이상하다 해서 이제 얘기를 하셨던 거고 특히 뭐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는 직접 본인이 이제 이른바 그 아시지 않습니까? 론스타 그런 같은 경우는 뭐 검은 머리 외국인들의 돈이다라는 얘기가 뭐 파다한 시중에 파다한 것인데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다 1차 뭐 그런 어려운 뭐 국제적인 있는 그런 내용들도 봤을 때 그러니까 막 제 생각에는 막 그 두 쪽, 그러니까 뭐 참여연대 김경률 회계사님이나 이 윤석열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 그냥 딱 이 내용을 보는 순간 그냥 이게 어떻게 됐을 거라는 게 쫙 나왔을 것 같고 그 지점들 쫙쫙쫙 확인해 보니까 이거는 뭐 빼박인 증거들로 쭉 나옵니다. 지금 이 1억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뭔가 하면 하나는 WFM 주가 조작하는 데서 들어갔고 다른 하나는 고린코에 들어갔단 말이에요. 그러면 검찰이 지금 조국이 나는 펀드 모른다. 뭐 고린코도 모른다 한 부분에 지금 빼박인 돈은 액수는 5천이지만 그렇습니다. 빼박인 부분을 검찰이 알고 있었는데 지금까지 덮고 있다가 정경심이 구속되고 나니까 들이밀었다는 거예요. 네, 그러나 우리가 아마추어인데도 초반에 53억 수정, 네, 네, 그 다음에 뭐 YG 커머스인가 하는 데서 10억 5천을 빌려줬다. 네, 네. 근데 그 회사는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받고 있다. 네. 그거 지금 아직 이야기 안 나왔잖아요. 안 갑자기 나와- 사라졌잖아요. 그렇습니다. 또 돌려졌다고 또 나중에 네. 그러잖아요. 근데 저쪽에 보면 10억 5천, 뭐 13억, 53억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우북한이 뇌물로 53억 걸렸지 않습니까? 네.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네. 115억을 뇌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니까 이지만 검찰이 아직 이 이야기는 안 꺼내고 있어요. 네, 네. 근데 우북한이가 뇌물로 하는 부분에 이유가 있는 게 우북한이는 버스회사 4개에 한 군데만 130억이고 4개에 230몇 3억인가 그렇죠. 그 다음에 웰스 CNT는 와 28억 5천만 원을 투자 받았다가 네. 5천만 원만 쓰고 나머지는 다 돌려- 줬을까요? 네, 그거는 40억을 지자체로부터 174건인가를 받았지 않습니까?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그 돈은 돌려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죠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각각의 그런 사유가 있으니까 뭐 53억을 고린코에 주식으로 내놓는다든지 또 이 사람은 저거 회사 투자한다고 일단 돈이 들어와서 찍어놓고는 곧바로 빼가는 부분을 지켜본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안 그랬으면 그냥 있었겠어요? 그러니까 내 돈 집어넣으라고 고소했죠.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을 보면 결국 이 사안에서 나타났던 웃기는 일들이 다 따져보면 하나씩 다 나올 거다. 그래서 검찰이 지금 이런 부분에서도 조사 안 해놓고 조사해놓고 말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 많지 않겠습니까? 그렇습니다. 살 꼬리만 흘려놓고요. 그러니까 뭐 다시 한번 저 이렇게 말씀 나누는 순간에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그 국정감사의 때 모습이 이제 예. 여기 뭐 저희 머릿속에 떠오르는데, 그러니까 뭐 거기서 글쎄 그 모습에서 저는 뭐 야 이 양반이 뭐 잡을 걸 다 잡았다. 그러니까 검사들이 이제 그 고위 공직자들 상대해서 잡을 걸 다 잡았다는 얘기는 뇌물이죠. 예. 뇌물이 상가는 사건은 없지 않습니까? 뭐 그럼요. 그렇다고 조국이 뭐 살인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예. 결국은 조국에 대해서 가장 확실한 혐의, 그러니까 예. 그런 사람 그 권력 실세를 향해서 칼을 자신 있게 들이댈 때는 예. 뇌물 혐의를 잡으려고 간 것이고 이제 결국은 이제 그 뇌물 혐의가 잡혔다고 예. 보여지고 이제 그것이 이제 구체화돼서 공개되는 거는 뭐 시간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. 예. 자, 그 마지막으로 윤석열 총장이 있는 검찰이 타다의 이재용이를 예? 저거를 지금 불구속 기소를 해버렸어요. 네, 그렇습니다. 이건 가짜 택시다. 네. 자, 아주 맹쾌하게 기소를 했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저 1600대의 택시를 택시가 아니고 법도 없는데 네. 미리 깔아가 장사해 먹는다는 저 배짱은 권력의 누군가가 그러니까 밀어주고 또 이 친구는 뭐 이 모빌리티 비즈니스라고 이걸 마치 혁신 사업처럼 포장했고 택시가 뭔 놈의 혁신이 있어. 그렇습니다. 그런데 검찰이 지금 뭔 헛소리 하냐. 타는 사람이 택시라고 얘기하면 택시지. 그렇습니다. 지금 그래가 아다리 시켜버렸어요. 네.
근데 이재용이가 저렇게 해먹도록 봐주는 데는 이것도 또 뭔가 있지 않겠어요? 그러니까 사실 뭐 법률적인 해석의 여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니까 뭐 네. 어떻게 뭔가 그래서 그게 만약에 법률적인 해석의 여지가 있었으면 우버가 우리나라 철수를 안 했겠죠. 그럼요. 그걸 또 뒤지고 법률적으로 싸워가지고 이게 우버 택시도 한국에서 허용된다고 해서 했던데 철수했을 때는 현행 법적으로는 우버가 허용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 분명하니까 철수한 것이고 네. 그러니까 뭐 어떻게 뭐라고 얘기하든 간에 그러니까 결국 택시 이제 관련된 법률은 그러니까 국가나 공공기관이 인정한 택시가 아니면 이건 안 된다는 것이 원래 그러니까 왜냐하면 택시 이제 기사님 업체와 택시 기사님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인 거거든요. 예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법률적으로 간단한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굉장히 논란이 있고 뭐 조정을 하는 것처럼 뭐 정치권에서 막 그 기회도 마련해줬지 않습니까? 택시 노동조합이나 뭐 이재용 이제 그 소카 이제 회장 이런 사람들에서 참 그런 부분들 보면은 명백한 불법 상황인데도 국가가 제대로 조치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범법자와 피해자들을 이제 뭐 합의를 시키려고 나섰던 모습들이 이게 어떤 정치적인 배경이 없이 가능할 것인가 생각이 듭니다. 자, 오늘 그 조국 수사를 앞두고요. 지금 검찰이 어떻게 뭘 갖다가 중점을 두고 조국을 수사할 거냐, 저 뇌물죄라는 부분. 또 암호화폐 뭐 그 부분은 안 드러났는데 여기도 또 지금 포스링크 네. 이 코링코에서 인수했다가 상폐된 네. 포스링크 여기에 또 암호화폐 장사한 것도 저것도 또 폭탄이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합니다. 자, 오늘 그 2부 마치겠습니다. 주말 편히 보내십시오. 감사합니다.